여야 협상 결렬로 야당이 주도한 내란 특검법이 17일 국회를 일방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또다시 이제 시험대에 오르게 됐죠. 여야 모두 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해라, 민주당은 즉각 공포해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윤 대통령의 기소, 특검법 거부권 시한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기소 후에 특검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무용론도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최 대행이 거부권 여부를 결론내야 하는데, 만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해도 특검 후보 추천과 준비 기간 한 21일 정도 고려하면 빨라야 2월 말에 출범을 하게 되죠. 그래서 특검이 수사 기록을 확보하기도 전에 윤 대통령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기소 특검이 출범하면 무슨 일을 하겠냐, 관련자 대부분 기소됐다, 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필요성이 커졌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공소 유지를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령민 대변인은 이미 수사가 많이 됐다고는 하지만 특검이 출범을 해서 확실하게 공소 유지를 하고 증거도 보강해야 된다. 자, 근데 어떻게 보세요, 박은숙 의원님? 일단 궁금한 거는 최상목 대행이 어느 쪽으로 갈까요?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래요? 지난번 특검 때하고 돌이켜 보면 합의 안 됐다는 이유로 굉장히 형식 논리긴 한데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근데 애초부터 저는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을 합의할 의사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문제 삼았던 게 다 수용된 거거든요. 추천권도 어쨌든 3자 추천으로 했고, 기간도 줄이고 규모도 줄이고, 또 혐의도 대폭 축소해가지고 뭐 내란 선동죄, 외환죄 이런 거 다 뺐고, 한 가지 지금 국민의힘에서 마지막으로 문제 삼는 게 인지사건 할 수 있는 이건데, 그건 사실 역대 특검법에 다 있었던 조항, 그러니까 관용구 같은 건데 이제 그게 대선용이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특검법을 거부하기 위해서 트집을 잡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애초부터 저는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왜 이렇게 특검법을 거부할까?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직도 뭐 검찰을 믿는 구석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검찰이 그러기 쉽지 않을 거예요. 공수처도 그렇고. 더군다나 이제 윤석열 정권의 공범이다, 이런 혐의를 검찰은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씻기 위해서라도 이제 수사를 굉장히 강도 높게 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 특검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공소 제기된 다음에 특검이 출범하면 새로 수사는 못하고 공소 유지하거나 나머지 이제 주변적인 사건 하는 건데, 기술적으로 보면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팀을 특검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파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연장선에서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 그러니까 공수처는 지금 역량이나 수사권 논란이 있고, 검찰은 의심받는 대목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기소하고 재판에서 공소 유지하는 책임마저 특검으로 가는 게 깔끔합니다. 그런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저는 뭐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이게 제2가 돌아올 텐데, 제2 돌아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대선까지 이걸 끌고 가려고 한다, 민주당이. 이런 의구심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겠지만, 기존의 특검법에 대해서 문제 삼았던 것들이 다 수용이 됐기 때문에 8명이 넘어와서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제2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경진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특검을 하게 되면 네.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특검이 들어서면 아무래도 그게 계속 그 대선 과정에서 좀 쟁점화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국민의힘이 가장 염려하는 건가요? 글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특검을 받아들여도 생각만큼 뭐가 없고 실효적이지 않다. 네, 실효성이 없고 특검을 거부한다 그래도 또 국민들이 그렇게 뭐 이걸 도저히 납득 못할 거부권 행사다 이럴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구속이 됐다. 대통령이 구속이 됐고 그 전에 1차적으로 지금 검찰이 가장 최우선으로 선두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직접 구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똑같이 검찰에 지금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해서 이게 발부가 됐었던 사건들이거든요. 그리고 관련되는 사람들은 지금 전부 어쨌든 최종적으로 어디서 구속을 했든지 간에 검찰로 모아져서 가령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구속했던 사람들도 검찰에서 최종
보완 조사하고 검찰이 지금 기소를 다 해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슨 검찰을 믿을 수 있니 없니 또는 수사가 제대로 됐니 안 됐니 뭐 이런 논란이 전혀 의미가 없는 사건이어서요.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저 거부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네 뭐 이런 비난이 나올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최상목 대행께서 그냥 본인 판단하에 적절하게 무엇이 이게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최선의 국익을 위한 방침인가 이거 보시고 그냥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자, 장윤주 부위원장, 네. 이거 이제 계속 민주당이 최대행을 압박은 하고는 있는데 박지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특검이라고 하는 게 이 검찰이나 어떤 경찰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압박용 수단 이런 그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정말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근데요,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뭐 특검이 실효성이 없다, 뭐 무용론 이런 걸 들고 오는 것 같은데 실효성이 없도록 만든 게 국민의힘이잖아요. 민주당이 이거를 뭐 어제 오늘 갑자기 이제서야 검찰 경찰이 수사 다 하고 대통령 고소까지 한 마당에 이제 와서 특검 해보자라고 했던 게 아니고요. 이 내란 사태가 발발하고 12월에 이미 이 특검에 대해서 계속 발의가 있었고 심지어 상설 특검은 지금 발동 중입니다. 권한 대행이 관련해서 검사 추천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지체 없이 하라고 돼 있지만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의가 안 됐다라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그리고 실제로 권한 대행이 거부를 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오고 또 재표결 과정에서 또 이 부분이 좌절되고 이러면서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론적으로 특검이 상대적으로 지금 실효성이 줄어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조금 낮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는 것이지 아직도 특검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사 초기만큼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 관련 주요 혐의자들에 대해서 직접 구속하고 이런 상황은 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소 유지의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 수사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일원화해서 하나 된 그 특검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앞으로 이제 펼쳐질 국면들은 어쩌면 조기 대선 국면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고요. 그 관련해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뭐 경찰, 검찰, 뭐 공수처 뭐 관련해서 공소 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의견이 또 갈리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고 특검이 하나로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리고 또 유능하게 공소 유지를 잘해줘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인지범죄에 대해서는 뭐 예전 특검에도 늘 들어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범죄를 수사하다가 또 다른 혐의가 인지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얼마든지 또 특검에서 수사를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아직까지 특검의 유용성, 뭐 실용성 분명히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부할 명분은 사라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주석 대변인. 네. 특검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98년 처음 도입돼서 지금까지 하면서 늘 왜 특검을 도입하느냐. 혹시 뭐 검찰이든 뭐 경찰이든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까봐 좀 더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번에는 오히려 공수처, 뭐 검찰, 경찰 다 나서서 편향됐다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이제 수사가 다 끝났습니다. 대통령까지 구속됐습니다. 나머지 관련자 다 기소가 됐고요. 지금까지 특검이 역사상 한 번도 재판이 시작된 다음에 특검이 도입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승객 다 태우고 떠났는데 그 빈 정류장에서 거기서 뭐 행사를 치르자는 격입니다. 111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로. 그런데 111억 원이 무슨 그 동네 뭐 그것도 아니고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데 여기에 그냥 왜 이렇게 하자고 할까? 민주당이 그러면 정말 특검을 정말 도입한다는 정말 필요성이 있다면 그러면 그 관련된 인지 사건을 수하겠다라는 조항은 빼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그냥 뭐 운영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항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안을 안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럴까?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 대선용으로 이벤트로 만들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뭐 내란, 선전 뭐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전 국민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기세를 보면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카톡도 검열한다고 하고 오늘은 여론조사가 나쁘게 나오니까 여론조사 대책 기구도 만든다고 하는데
이 특검으로 해서 모든 일반 국민들 다 관련해서 인지했다. 이렇게 수사하고 대선 기간 내내 그걸로 이제 홍보하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안 그러면 합의해서 그냥 했으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의도는 분명하다. 그리고 실효성은 너무나 떨어진다. 그래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아니 관련자는 다 기소됐는데 동일인에 대해서 동일 범죄로는 기소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누구를 수사해서 누구를 기소하려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출동했던 부사관들 하급 장교들을 수사해야 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특검을 도입하고 111억 원을 써야 되는 겁니까? 그분들 명령 받고 그냥 나간 건데. 네, 자 댓글 의견 소개를 해드립니다. 민주당이 양보하여 수정 가결된 내란 특검법인데 최상목은 당장 공포해라 이런 의견 주셨고요. 최상목이며 여권 인사들 다 잡혀 들어갈 건데 내란 특검 동의하겠냐 이런 의견. 자 검찰이 내란을 축소해서 마무리 지어버리면 어쩔 건가? 특검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힘은 조기 대선에서 나락을 가봐야 정신 차릴 듯 당장 특검 가야지 이런 의견. 반면에 중복 수사할 수 없는데 특검을 왜 굳이 하냐? 목적이 수사가 아닌 대선용 언론 플레이라는 걸 자백하는 것이다 이런 의견.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최상목도 민주당이 탄핵하는 건가?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러진 않겠죠 이거야. 뭐 지금 상황에서 탄핵까지 가겠습니까? 더 이제 지금 불안정성을 키우는 방식의 그런 거는 안 할 민주당도 택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공수처 검찰이 각각 약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특검이 진즉 도입이 돼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만 통합해서 공소유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그런 논란으로부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수사 자체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 다소 실효성이 떨어지더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검찰 수사팀에서 파견을 받고 공수처에서 파견을 받는다면 제가 보기에 뭐 수사 연속성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과거의 특검도 다 검찰에서 인력을 파견 받았기 때문에 검찰이나 공수처도 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인지 사건 가지고서 과한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 민주당이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역풍이 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역풍 불면 좋은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한테? 뭘 거기까지 우려를 하시는지 잘 제가 보기엔 모르겠고 오히려 지금 당사자인 국민의힘의 의원들 혹은 지금 국무위원 일부 결국 관련자들이 수사 대상이 될 걸 우려해서 한사코 이 특검에 대한 거부감을 표하는 것 같은데 검찰이라고 그 관련자들을 봐줄까요? 제가 보기에는 봐줄 가능성이 없고 인지사건은 검찰은 언제라도 늘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너무 검찰을 그렇게 믿다가 나중에 가서 큰 거 다친다. 이 말씀 좀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결국 이제 지금 여전히 심리적으로 어떻게든 이 사건을 좀 축소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저 내란 혐의를 어떻게 보면 좀 가리려고 하는 이런 이제 심리적 기제들이 발동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겠나 싶은데 조기 대선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거든요. 윤석열과 선 안 긋고 대선을 치르겠다. 뭐 김문수 이런 사람들로 대선 치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글쎄 극우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이 남을지는 몰라도 수권 능력을 갖는 이른바 이제 이 자유주의 우파 세력으로서의 국민의힘은 없어지는 거죠. 그거는 이제 행동은 극우인데 머리는 명분은 자유주의 우파라는 게 일종의 망상 공동체인 건데 그런 게 존립 가능하겠습니까? 자, 우리 박원석 의원님은 최상목이 뭐 거부권 행사할 거다 이런 데 좀 무게를 싣고 있고 그렇다고 해도 뭐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굳이 탄핵을 하겠냐 이런 입장인데 호준석 대변인은 어떻게 봐요? 혹시 최상목 대행이 이거 공표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또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이탈표가 8표 이상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체감되는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여론, 예. 국민들의 상식선에서의 판단.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미 특검은 그것은 실효가 없다. 이미 이제 지났다. 너무 지나버렸다. 그리고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어떤 보편적인 공감대를 이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최 대행이 판단을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영향을 받을 텐데 그것이 이제 대세를 이뤄가고 있고 대통령은 구속됐고 그렇기 때문에 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한 특검 법안을 제출해 달라라는 것이 기존에도 이제 본인의 입장이었는데 그런 것이 훨씬 더 이제 강화되는 그런 그 환경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이 저는 99%가 넘는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이제 제2 요구를 했을 때 국회로 넘어왔을 때 거기서 국민의힘 이탈표는 제가 보기에
많아야 2표 또는 3표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